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에서 수백억 킬로미터 떨어진 성간 공간에서 보이저 탐사선이 희미한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반세기 전 발사된 이 작은 기계가 전파의 속삭임으로 우주의 비밀을 전해오던 때 인류는 또 다른 대담한 여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화성의 붉은 하늘을 가르는 헬리콥터, 달 남극의 얼음을 찾아 내려앉은 착륙선, 그리고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적외선으로 들여다본 거대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인류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영상은 그 격동의 6년을 기록한 이야기였습니다. 실패와 도전을 반복하며 우주의 경계를 넓혀온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열정, 그리고 밤하늘 너머에 답이 있다고 믿은 인류의 집념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들이었습니다. 과연 우주는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드러냈을까요? 2021년 2월 18일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 예제로 크레이터에 착륙했습니다. 고대 호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생명 흔적을 찾기 위한 역사적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버는 암석 시료를 채취하고 밀봉하여 훗날 지구로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인 4월 19일 퍼서비어런스의 배에 매달려 화성에 도착한 작은 헬리콥터 인전 UET가 역사를 썼습니다. 지구 외 행성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 제어 비행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지구 대기의 1%에 불과한 화성의 야른 공기 속에서 날아오른 기적이었습니다. 원래 5번의 시험 비행만 계획되었던 인전 UET는 예상을 뛰어넘어 무려 72회의 비행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1월 18일 마지막 비행에서 로터 블레이드가 손상되어 임무가 종료되었지만 이 작은 헬리콥터는 미래 행성 탐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2021년 5월 중국의 천문 1호가 화성 유토피아 평원에 착륙했습니다. 주롱 로버가 붉은 표면 위를 달리며 대기 성분과 지질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구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화성 연착륙에 성공한 역사적 성과였습니다. 같은 해 9월 16일 스페이스X의 인스피레이션 4 미션이 발사되었습니다. 직업 우주비행 사업 시 민간인 4명만으로 구성된 최초의 궤도 비행이었습니다. 사흘간 지구 궤도를 돌며 우주 관광 시대의 서막을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되었습니다. 허블 망원경의 후계자로 설계된 이 적외선 관측 장비는 우주의 초기 모습과 예계 행성 대기를 분석하도록 만들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우주 망원경이었습니다. 2022년 7월 12일 제임스 웹이 첫 번째 풀컬러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수천 개의 은하가 보석처럼 박혀있는 딥필드 사진은 전 세계를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130억 년 전 우주 초기에 빛을 포착한 이 이미지는 천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같은 해 9월 26일 나사의 다트 미션이 소행성 디모포스에 의도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시속 약 22,000km의 속도로 부딪혀 소행성의 궤도를 실제로 변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방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류 최초로 입증한 실험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아르테미스 1 미션이 발사되었습니다. 무인 오리온 우주선이 달 궤도를 돌고 지구로 귀환하며 열차 폐막과 추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검증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해 10월 중국은 텐궁 우주정거장의 마지막 모듈인 멍텐을 성공적으로 도킹시켰습니다. 테너 핵심 모듈과 원텐, 멍텐 실험 모듈로 구성된 이 우주정거장은 중국 독자의 유인 우주 거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과 나란히 지구 궤도를 도는 두 번째 상시 운영 정거장이었습니다. 2023년 8월 23일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 근처에 착륙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지역에 연착륙한 탐사선이었습니다. 2019년 찬드라얀 2호의 착륙 실패를 딛고 이룬 쾌거로 인도는 미국, 구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 달 뒤인 9월 24일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이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한 시료 캡슐을 지구에 귀환시켰습니다. 약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초기의 원시 물질이 담긴 이 시료는 생명의 기원과 태양계 탄생의 비밀을 밝힐 핵심 단서였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사이키 미션이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있는 금속 소행성 16사이키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2029년 도착 예정인 이 탐사선은 행성에게 구성 비밀을 최초로 직접 관측할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2024년 5월 중국의 창어 6호가 달 뒷면에 착륙하여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직접 통신이 불가능한 달 뒷면에서의 착륙과 이륙은 고도의 기술적 도전이었습니다. 6월 25일 지구로 귀환한 이 시료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뒷면에서 가져온 물질이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14일 유로파 클리퍼가 발사되었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 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바다를 탐사하기 위한 미션이었습니다. 2030년 목성 도착 후 약 50회의 근접 비행을 통해 생명 존재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에 걸쳐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여러 차례의 시험 비행을 거쳤습니다. 완전 재사용을 목표로 한 이 초대형 로켓은 매 비행마다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부스터 회수와 궤도 재진입 시험을 반복하며 미래달과 화성 수송의 기반을 닦아갔습니다. 2025년 1월 16일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 로켓이 첫 발사에서 궤도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궤도급 로켓이 첫 시도에서 궤도에 진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성과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두 번째 발사에서는 1단 부스터 착륙에도 성공하며 민간 대형 발사체 경쟁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2026년 현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아르테미스-2가 4월 발사를 목표로 준비 중이었고 성공한다면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인간을 달 궤도에 보내는 역사적 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아르테미스3의 유인달 착륙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나사는 2027년 아르테미스3를 궤도 도킹 테스트로 변경하고 첫 유인달 착륙은 아르테미스4로 2028년에 시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적 과제가 예상보다 복잡했지만 달 귀환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2026년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더욱 깊은 우주의 이미지를 계속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우주 탄생 직후에 형성된 초기 은하와 블랙홀의 모습을 드러내며 천문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발사 후 4년이 지난 이 망원경은 여전히 놀라운 발견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 구개발기구의 MMX 미션은 2026년 하반기 발사를 목표로 준비 중이었습니다. 화성의 위성 포보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지구로 귀환시키는 이 임무는 화성과 그 위성의 기원에 관한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어줄 열쇠로 기대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5일에는 하야부사 2호가 확장 미션의 일환으로 소행성 토리훈의 곁을 초속 약 5km의 속도로 스쳐 지나갈 예정이었습니다. 2020년 소행성 유구 시료를 지구에 성공적으로 전달한 이 탐사선은 여전히 새로운 소행성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화성 무인 미션을 계획했지만 기술적 현실을 고려하여 2028년 이후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험 비행의 성과는 축적되고 있었고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은 매 발사마다 한 걸음씩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우주는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극복의 무대였습니다. 인전 UET의 72번의 비행, 다트가 바꿔놓은 소행성의 궤도, 제임스 웹이 포착한 130억 년 전의 빛, 그 모든 것이 인류가 우주를 향해 뻗은 손끝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의 일정은 늦어졌지만 달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더 크고 더 강력한 로켓을 만들었고 중국과 인도와 일본은 각자의 방식으로 우주 탐사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인류를 더 먼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10년의 우주는 인류에게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까요?
유로파의 얼음 아래 바다에는 정말 생명이 있을까요? 화성의 붉은 흙 위에 사람의 발자국이 찍히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 답은 이미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탐사선들 속에 있었습니다. 보이저가 보내오는 희미한 신호처럼 우주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뿐이었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의 꿈보다 먼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